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예. 네.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항상 하는 이게 있잖아요. 예. 네네. 의원님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압박 솔직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7.23 전당대 불출마 이유를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건 본인의 결단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죠. 다음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건 사실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십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성적은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저기 퇴학당한 학생 어떻게 점수를 매겨요? 태양당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 없다. 예. 조국 대표, 좀 더 성찰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노력. 널 민생을 위한 노력. 미세월 전 능력,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를 배우기 위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낙제했으니까 상고를 조국 대표. 뭐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죠. 네. 상당히 좀 압박받고 쉽지가 않죠, 의원님. 예. 자, 안철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봉사입니다. 봉사,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시는 거. 예를 들면 2020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제 목숨을 걸고 가서 사람들을 도운 것처럼 봉사로서의 정치, 그게 제 신조입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V3입니다. 예. 자, 안철수 삼행시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하게 수준 높은 그런 정책들을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죠? 예. 자, 엘리베이터 압박 솔직 토크를 끝내고 스튜디오로 옮겨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BC 배종찬의 정치 토크 저만디를 던져서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정치 사연한 초대 손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상현 TBC 서울지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사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패가이돌, MBD 아시죠? 한국의 젠슨 황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처음부터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안 의원께서 이 백신 예. V3 개발할 때만 해도 젠슨 황은 저 뭐 밑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저 1999년에 만났습니다. 만나셨구나. 만나셨어요? 예. 그때 사실은 제가 기자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기자셨어요? 그때 실리콘밸리의 CEO들을 만나러 가는데 예. 그때 그 신문사에서 기획을 달리 해가지고 원래 기자분은 저 지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전문가. 명사분들을 네. 직접 기자가 돼서 취재. 질문을 하는 아. 그때 만난 사람이 저 황 씨죠. 그러면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네, 지금도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어요. 한과 항의 역사적인 만남. 한 사람은 IT 왕으로 또 한 분은 앞으로도 왕이 될 상인가요?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해주시겠죠. 네. 의원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상당히 또 신박합니다. 저만디를 전자서 예. 뜻을 아실까요? 아이 그럼요. 아세요? 저 경상도 사람인데요. 아, 예. 경상도 아이가. 비록 저 경북 사투리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저 뭐라고 합니까? 목표와 희망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 저 높은 목표를 향하여. 이 정도면은 대구 사투리를 황상현 지사장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원래 저 대구와 인연이 정말로 깊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 예,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남들은 다 대구 가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예. 목숨 걸고 가서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상적이었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집안이 제가 수능 안 간대요. 예. 영주가 저희 집안 뿌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영주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 저 한 절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갓을 쓰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막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뭐 야단을 치셔가지고 예. 제가 정치하면서 10년 동안 막말 한 번 못했습니다. 정말 막말은 또 이 백신에서 또 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예. 아니 그러고 보면은 경북 영주와 인연이 있으신 걸 보면은 예. TK의 아들이신 거잖아요. 아니 전부 아들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때 정말 그 사진 저는 뭐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원님, 그 남들은 다 병원에 최대한 안 가려고 버티던 그 시기에 예. 정말 호롤단신, 그것도 대구입니다. 대구로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그때가 저 기억이 납니다만 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0년이니까 윤달이죠. 예. 그때 보니까 지금 대구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한 분이라도 좀 달려와 달라 이렇게 밤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일 날 새벽에 제 아내도 의사니까 예. 함께 대구로 간 거죠. 그래서 새벽에 가니까 제가 처음에 놀란 것이 도로가 텅텅 비었습니다.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동산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게 6.25 때도 열었던 서문시장이 문을 다 닫은 겁니다. 저도 그 뭐 상태에서 현장에 이제 있었습니다. 갔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방호복 입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2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탈진되더라고요. 땀이 예, 그래서 터벅터벅 정말 그 환자 병동으로부터 의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었는데 누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보신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아니 예. 보통 정치인들은 어디를 가시면 미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속 사진사가 붙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군요. 예, 전혀 그런 사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저는 정말 순전히 봉사하러 갔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찍었습니까? 그러면 궁금합니다. 예, 아마 저 기자- 연합뉴스 기자가 찍었죠. 예, 연합뉴스 기자가 찍으셨다고. 누가 뭐 도서관에서 찍힌 사진도 있던데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예. 네네. 아니 그래서 제 기억에는 당시에 외국에 나가 계시다가 또 오시자마자 바로 또 거의 바로 예. 또 대구로 가셨고 맞습니다. 사실 2020년이면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총선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 그러니까요.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월 초가 총선인데 3월 초에 대구로 간 거죠. 아니 정말 대구의 아들을 떠나서 예. 대구에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대구를 뭐 봉쇄하니까지 예. 얘기가 나왔고 그게 계신 분들은 떠나지 않았고 다른 분들 오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연락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만이 그래서 그런지 그 죽음은 하늘의 뜻이니까 그 모든 건 다 운명은 하늘에 맡기고 예. 저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코로나 그 엄혹한 시기에 화롤단신으로 배우자와 함께였죠. 대구로 달려갔던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나는 적어도 막말을 안 한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안 의원께서는 아버지는 한 분이신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이걸 여쭤보려는 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또 아버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민주당의 아버지 그러면 민주당의 역사를 통틀어서 뭐 조지 워싱턴이나 또 건국의 아버지 뭐 이승만 대통령 격으로 격상이 되는 건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민주당의 아버지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도 어떻게 초등학생보다 더 떨어집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의원님께서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도 있었고 급하긴 급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고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표현들도 지금 정치권에 그럼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이재명 대표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을 한 겁니다. 거의 800만 불이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예. 그런 돈을 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마음대로 썼다. 저는 그건 저 공직 사회를 아는 사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물론 봅니다. 쌈방울이 대납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다 대가가 다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쓸 때는 다 그 조건이 다 달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한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 기소건만 4건이고요. 수사하는 것까지 합하면 여러 건이고 지금 안 의원께서 계신 이 지역구의 시장 출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안 의원께서 정계를 이제는 은퇴해야 되지 않느냐, 재판을 계속 해나갈 때가 아니라 예.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지요? 저는 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법 체계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온갖 방탄들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다가 또 당대표에다가 저는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갑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근데 저 이제 뭐 계속 이런 지적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격하고 계신데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본인이 억울함을 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해명이 만약에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절대로 싫다고 하니까요. 심지어는 예전에 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을 때도 그 전까지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대선 때도 떳떳하게 자기는 그런 특권 포기하겠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뭐 단식을 하지를 않나.
또 갑자기 바로 하루 전에 모든 의원들이 다 그거 반대 표결해달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그렇게 계속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신의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안 의원님께서 사실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저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지금 사실 연이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전망이 가능했죠. 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야당 대표를 직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뭐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짚어 나가시는 뭐 계기랄까요, 이유랄까요, 어떻게? 다른 뭐 정치적 목적이 있으실까요?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 제 지역구가 대장동과 예, 그렇습니다. 그 대장동이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사안 하나를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백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공 승인은 났나요? 지금 제대로 안 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텐데, 아니, 주민들의 생각이기도 국민들의 합니다. 생각일 텐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 항상 네. 듣는 얘기가 아니 왜 제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지를 않느냐? 왜 제대로 원래는 거기 보면은 거기 뭡니까? 원래 대장동에 양쪽에 보면은 송전탑이 있습니다. 고압 예.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대장동이 완성이 되고 나면 전부 다 땅에 묻기로 하고 지하. 그 돈까지도 다 사실은 그 성남의 뜰에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성남의 뜰에 돈을 어디로 빼돌려서 성남의 뜰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아파트 양쪽으로 산에 그냥 그대로 송전탑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하가 안 됐습니까 아직? 예, 지하가 안 됐습니다. 민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의 이 당 대표 사퇴 시한, 대선 후보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뭐 바꾸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예, 민주당은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변경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런 분석과 또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푸틴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니 네. 사실 푸틴이 자기가 한 번 더 연임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공천을 하게 되면 9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예. 민주당 같으면은 1년 전에 대표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방선거 공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이 당원 단결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지방선거도 다 공천을 해서 자기 부하들로 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을 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선에 나가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민생, 그래도 국민들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래도 돌봐줄 그런 국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원 구성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은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야 당연히 민주당이죠. 사실 민주주의와 이 다수결주의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하나로 갔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런 다수결주의 내지는 사실은 전체주의가 그렇죠. 전체주의는 일단 자기들이 생각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그런 생각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방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예. 또 7개 위원장도 가져가지 않으면은 결국 개문 발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 아마 18대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민주당이 80몇 석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일당인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해서 80몇 석인 그 민주당에다가 법사위원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은 거죠. 예. 민주주의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그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가 됐으니까 예.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벌써 알짜임에 걸렸나? 11대 7, 그 우원식 의장 뭐 그 군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아예 받지 않아야 한다 뭐 팽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4년 전과는 좀 틀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 버리면 책임을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셈입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모든 잘못은 여당의 책임입니다. 네.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예. 부담이 돼서 결국 1년 만에 자기들이 결국 7개를 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예. 사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야당이니까요. 이번에는 야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전방에 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변명할 그런 기회도 못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그 우리가 7개라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7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방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낫지 않겠는가. 국민들께서 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네. 이해는 못 하실 거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희생을 한다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가를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럴 때 7개라도 방어하는 것이 특히 그중에는 국방, 외통위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그 국가 안보와 외교가 있으니까 예. 기재위도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양론이 팽팽했었죠. 네, 협치와 대화 그리고 타협이 국회의 미덕인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의원께서 또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돌팔입니다. 의정 갈등, 지금 의료계는 집단 휴진 상태, 집단 휴진을 또 이미 이제 들어간 상태고요. 또 27일부터는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선 양쪽이 모여서 의사를 점진적으로 증원한다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예. 대신에 그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병원이 다는 안 돌아올 겁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세 가지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몇 달 내로 어쩌면 한두 달 내로 지방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연쇄도산이 시작됩니다. 예. 지금도 벌써 매일 몇 억씩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경영난입니다. 예, 그거를 저 일부에서는 그 건강보험에서 메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을 선지급하는 거 보셨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고가 나야지 지급하는 게 보험 아닙니까? 예. 보험은 선지급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재정 지원이면 몰라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벌써 조 단위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돈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건강보험은 고갈되겠죠. 예. 그래서 그 병원들의 도산은 막을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당장 내년에 인턴이 필요하고 공보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군의관이 필요한데 그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셈이죠.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네. 예. 그러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잘 되지를 않을 겁니다. 마비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년에 3,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증원된 1,500명을 뽑습니다. 4,500여 명. 거기에다가 3,000명이 유급해서 내려옵니다. 7,000명이 넘네요. 그러면 7,500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뭐 저 다른 뭐 인문학 계통 같으면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의대 교수 출신이라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체 해부를 한다. 그러면 거기는 8명 정도가 적정 규모입니다. 그래야지만 세부적으로 자세히 잘 봐야죠. 사람 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저 7,500명이면 아마 3줄 정도가 돼야 될걸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 교육이 제대로 실시가 되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의료 수준이 거의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네. 그게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정말 큰일이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5학년도부터 늘리는 건 맞는데 가장 큰 지금 분쟁의 이유는 바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인데 그래도 늘린다라는 것에 이제 동의하시면 몇 명 정도를 늘리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전에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에 다른 의대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그때 벌써 의대 교수들은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의대 신입생을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결같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다 이렇게 그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예.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갑자기 2,000명이라 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저는 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1년 정도 시간이 이제 남아 있으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거기서 합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OECD 같은 외국의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 거기는 일본 데이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간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숫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감정적으로 사실은 격앙된 부분도 있고요. 양측에.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안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동일할 거라고 보세요?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용산의 실장급과 예. 그리고 수석급 사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과대학교 교수 비대위원장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몇 명이 늘리는 게 그럼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의사협회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누가 설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안 의원께서 윤 대통령과 임현택 의협회장을 양쪽 다 설득하는 게 혹시 가능하실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격앙이 된 상태여서요.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불행한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예.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 한 개, 두 개 이런 그 의료원들이 도산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시 만들려면 몇십 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잘못했다. 다시 그러면 우리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는 몇십 년 후퇴하는 거죠. 저는 그 일은 막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께서 이렇게 백방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양쪽이 좀 다 알아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요. 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풀긴 풀어야 되잖아.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주체가. 지금으로서는 용산에서 2,000이라는 숫자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일단 한 1,500명 정도로 조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긴 근데 합니다. 기준은 네. 2,000명입니다. 네. 이 기준 2,000명 하에서 각 대학별로 50에서 100% 하라고 해서 만든 게 1,500이니까 예. 사실은 2,000을 고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플렉서빌리티를 두고 예. 네. 뭐 1,000명 내외나든지. 예. 네. 뭐 어떤 숫자든지 어쨌든 합리적인 숫자면 좋다. 인원을 늘리기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대화하는 게 그게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만디를 전자처럼 빨리 좀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정치권을 불태우고 있는 이슈가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안 의원께서는 최상병 특검법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보수의 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그 사람의 합당한 애우를 해주는 게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국가가 왜 생겼습니까? 사람이 따로따로 이렇게 살 때는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만든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게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제대로 풀자. 오히려 보수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자신 있게 풀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인 안 의원께서는 그렇게 찬성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수사가 먼저다 요지부동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야 대치 국면입니다.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야권이 노리는 게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절대로 탄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정면으로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가치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에서는 계속 이제 비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왜 나서고 그래? 당론을 당의 의견을 결집해야 될 때 아니야. 그런데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인가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야당보다 당신이 더 나빠. 이런 당 안팎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근데 그분 누구시죠? 김태흠 충남지사. 아,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찬성하셨을 예. 것으로 뭐 비밀 투표니까요. 네, 추정되고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근데 조금 상황은 달라진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시간 내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해서 종결이 될 것이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내가 나서서 특검하겠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풀릴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지난번 21대 때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야가 합의가 된 그 특검이 제대로 된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의원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5월 28일 최상병 특검법이 제의에 붙여졌을 때 5월 28일 무기명이었거든요. 그때 예. 기권이 4명이 나왔고 그때도 찬성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비밀 아니 투표라서. 뭐 무기명인데 본인 소신으로 의사를 밝히시는 거니까요. 전 많은 분들이 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니 안철수 의원이 왜 전당대회에 안 나가시느냐. 예. 원희룡 뭐 다 지금 나경원, 윤상현 뭐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 네. 저 전당대회 때 그 용산에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5%에 넘는 그런 저 지지를 얻었죠. 의원님 2등을 했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왜 출마 안 하십니까? 다들 안철수 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 안철수 했죠. 첫 번째는 그랬고요. 이번에 제가 그 출마 안 하게 된 이유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근데 여당의 당 대표가 돼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지금 아마도 전당대회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에 한 달 이내로 의료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시급하다.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그것들을 막아내는 일들을 해야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 분야들도 정말 빛의 속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앞서가고 있는데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 세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눈 떠놓고 보면 저 앞에 가 있어서 도저히 못 쫓아가는 거죠. 저 만디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도 제가 예. 저한테 주어진 이번 소명은 예.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충분한 이유는 말씀하셨습니다. 안 될까봐 안 나가시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선거는 모릅니다. 아, 선거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사선입니다만 한 번도 첫 여론조사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도 그 사전 출구조사에서 진 걸로 나오셨었던 거예요? 저 예. 6% 출구조사에서 지고 예. 실제로는 7% 이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0,000표 이상 이긴 지역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대한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예. 이 부분을 이길 수 혹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출마하셨다면 예.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여론조사가 그대로 그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중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일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이번에 대표가 된 사람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예. 그럼 중간에 그만둬야 그만둬야죠. 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당대표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당 개혁입니다. 당에 지금 보면은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을 잘 못 만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홍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합니다. 여론조사는 제가 있긴 합니다만. 예. 뭐 그런 식으로 당의 여러 부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건설적인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용산이 민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인사를 발표를 했을 때 그나마 당은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민심을 제일 잘 아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지적하고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인사를 추천하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여당이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는 비전과 희망을 주는 그것이 사실 여당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게 앞으로 당대표에게 주어진 일들인 거죠. 이철규 의원은 어대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모욕이다, 모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럼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글쎄요. 아마도 그거는 지금 현재 당원들 그리고 또 20%밖에는 사실 되지 않지만 예, 국민 이제 여론조사. 국민들 여론조사들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이 아닐 수도 있다? 당대표는? 선거는 까봐야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썩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안 의원님 지금이라도 아직 등록 전이거든요. 번복해서 출마는 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 나가시죠? 예. 자 근데 그렇다면 정치인이 한번 뱉어놓은 말을 예. 그렇게 번복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구를 도와줄 생각이십니까? 많은 지금 또 도움 요청이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네.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근데 안 의원이 도와주신다면 나 될 것 같아요. 윤상현, 나경원 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저 각자가
가장 적합한 그런 대표를 뽑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 말씀 드립니다. 안 의원님의 소신 투표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겠다. 네. 예,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으로 아. 그렇게 임하고자 합니다. 네. 안 의원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안철수의 미래입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2011년이었던가요? 무릎팍 도사 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열광했던 롤 모델이 안철수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이제 인생 정치 역정을 겪으면서 이제 경기도 성남 분당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야 되고 물론 대통령이겠지만 목표는 뭐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요? 정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공정하고 그리고 또 중산층이 두터운 그런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싶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 줄 제대로 잘 서 있는 사람들이 새치기 당하고 피해보지 않는 나라, 그리고 땀 흘린 만큼 그 열매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저는 그런 나라가 정말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네. 의사였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컴퓨터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정치한다라고 해서 깜짝 또 놀라게 했고 저는 아내 김미경 예. 교수의 참 마음이 어땠을까 잘 가늠이 안 가는데 배우자 김미경에게 안철수는 몇 점입니까? 50점 안 되지 싶습니다. 지난번에 점수를 굉장히 높이 주시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아니, 배우자께서 그게 제 마음입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실 의사 부부로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박사까지 받고 제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교수가 됐거든요. 제가 27회 교수 됐습니다. 네, 한국대학교. 네. 네. 예, 근데 의사 그만두고 중소기업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그때가 1995년이라 벤처기업이란 말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네요. 닷컴 전이네요. 근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제가 얼마나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했겠느냐. 그래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의원님, 자, 이 대목입니다. 1번 카메라를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김미경에게 1분 영상 편지 스타트.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참 쑥스러운데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제 아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통 사람들, 심지어 저도 하지 못할 그런 결심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포용력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또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사람이 정말 인생이 한 번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계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는 안철수가 치료했고 안철수는 김미경이 치료했다. 명언입니다. 아니 우리 이제 저만디를 전자서에 나오면 의원님 예. 항상 특기와 장기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노래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소절.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노래를 방송에서 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안 의원님께서 평소에 그래도 흥얼거리는 노래라도 한 소절 해주시면 우리 TK 저만디를 전자서 팬들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아니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사가 저희는 불편함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저기 그 예. 노래 전에 예.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제가 저 아직 의사 면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 걱정이 뭐냐면 이제 제 병원을 딱 개업을 하고 나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컴퓨터만 들고 올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네. 둘 다 고쳐주시면 되죠, 뭐. 예. 예. 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노래를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뭘 해야 되지? 팝송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아, 잘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예, 갑자기 청을 해서 쉽지 네. 않으셨을 텐데. 아니 또 안 의원님의 애창곡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명이 아, 진짜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의 예, 사랑으로. 예, 해바라기. 사랑으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랑으로. 예, 예. 자, 우리 모두는 사랑입니다. 안 의원님 끝으로 대구 경북 시청자 우리 TBC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나누면서 옛날 기억도 많이 떠올리고 특히 2020년 때 그때 정말 차도 한 대 안 다니고 사람도 없었던 황폐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저만 들을 전자서.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표와 희망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 공정하고 그리고 중산층이 두터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줄 제대로 선 사람이 새치기 당하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땀 흘린 만큼 그 열매를 얻는 나라,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